여러분, 정치와 종교가 완벽하게 하나였던 왕국 상상해 보셨나요? 심지어 왕 다음의 권력자가 장군도 재상도 아니었던 곳. 오늘은 신앙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빚어냈는지 정말 흥미로운 류큐 왕국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력한 왕국에서 왕 다음, 그러니까 서열 2위는 보통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다들 비슷한 인물을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류큐 왕국에서는 그 예상이 완전히 빗나갑니다. 나라의 군권이 진 막강한 장군도 아니었고요. 왕 옆에서 국정을 보조하는 똑똑한 재상도 아니었거든요. 정답은 바로 대무녀였습니다. 네, 맞아요. 최고 시녀, 즉 샤먼이 국가 서열 2위였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류큐라는 사회가 우리가 아는 다른 나라들과는 얼마나 달랐는지 그 독특함이 느껴지시죠? 이 놀라운 인물의 공식 명칭이 뭐냐면요. 바로 키코의 오오게미입니다. 왕국 최고의 신녀이자 왕 바로 다음 가는 공식 서열 2위. 그야말로 왕의 영적인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자, 이 모든 특별한 시스템의 뒤에는 한 명의 아주 비범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쇼신 왕인데요.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류큐는 상황이 꽤 복잡했어요. 강력한 지방 호족, 안지라고 불리는 이들이 각자 자기 지역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거든요. 쇼신왕의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이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 중앙집권 귓다를 만드느냐, 바로 그거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수도인 슈리에 있는 왕의 권력은 사실상 수도 안에서만 맴돌았어요. 실질적인 힘은 각 지역의 영주, 즉 안지들이 꽉 쥐고 있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안지들에게는 자신들만의 독립적인 무녀, 노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위까지 지방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왕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쇼신왕의 진짜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보통의 왕이라면 힘으로 이런 종교 세력을 누르려고 했겠죠. 하지만 쇼신왕은 달랐어요. 그들의 믿음을 역이용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을 쓴 거죠. 오래된 신앙을 오히려 국가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은 겁니다. 그 전략의 핵심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오나리가미라는 류큐 고유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오나리가미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말해 자매의 영적인 힘이 오빠나 남동생 같은 남자 형제를 지켜준다는 믿음이에요. 이게 그냥 미신이 아니라 류큐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아주 강력한 문화적 코드였습니다. 쇽신왕이 이걸 어떻게 국가 단위로 키웠는지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1단계, 자매가 형제를 지킨다는 이 평범한 가족 신앙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2단계, 이걸 왕실에 적용해서 왕의 누이가 곧 왕을 지킨다로 확장시켜요. 그리고 마침내 3단계, 왕의 누이인 대무녀, 즉 키코에오 오기미가 우리 류큐 왕국 전체를 보호한다는 거대한 국가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죠? 자, 이렇게 멋진 이데올로기를 세웠으니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실행에 옮겨야죠. 쇼신왕은 다음 단계로 흩어져 있던 영적 권력을 왕실 아래로 끌어모으는 새로운 피라미드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이전에는 대대로 그 자리를 물려받으면서 지방 영주에게만 충성하던 지역 무녀, 노로들이 있었죠? 그런데 쇼신왕 이후에는 이들을 전부 왕이 직접 임명하게 바꿉니다. 그리고 이들은 키코의 오 기미를 통해서 오직 왕에게만 충성하게 만들었죠. 충성의 대상이 지방 영주에서 왕으로 180도 바뀐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한 피라미드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맨 꼭대기에는 당연히 왕의 누이인 키코의 오기미가 있고요. 그 바로 아래에 고위 무녀 집단인 33군, 그리고 그 아래에 전국의 모든 지방 무녀 노로들이 위치하는 거죠. 이제 모든 영적인 힘은 지방이 아니라 수도에 있는 왕실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거대한 시스템이 그냥 말로만 자, 오늘부터 이렇게 합시다 해서 될 리가 없겠죠? 이 새로운 질서는 아주 강력하고 신성한 국가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고 또 정당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의식의 핵심이 바로 오하라 오울이라고 불리는 키코에오 호기미의 주규식이었습니다. 이 의식은 류큐 왕국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던 세이파오타키에서 열렸는데요. 중요한 건 이 과정을 통해서 그녀는 단순히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라 신의 힘을 직접 부여받은 살아있는 신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가졌던 막강한 권위의 진짜 원천이었죠. 쇼신왕이 만든 이 독특한 신정일치 시스템, 정말 대단했죠? 그래서 수백 년 동안 류큐 왕국의 정치적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그렇듯 영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 독특했던 시스템 역시 흥망성쇠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타임라인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 1500년대에 쇼신왕이 이 제도를 만들었죠. 그런데 1609년 일본 사치마번의 침공을 받으면서 왕국 전체가 크게 흔들립니다. 이후 17세기에는 하네지 조슈라는 인물이 개혁을 하면서 무녀들의 정치적인 힘이 의도적으로 축소됐고요. 그리고 마침내 1879년 류큐 왕국이 일본에 병합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키코의 오오기미 제도도 함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쇼신왕이 만든 이 신정일치 체제야말로 류큐 왕국이 주변의 유교 문화권인 중국이나 불교 문화권인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문명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장 하나가 키코에오김의 역할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그녀는 단순히 종교적인 인물에 그친 게 아니라 국가 권력의 핵심 축이자, 말 그대로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류큐 왕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신앙이 어떻게 국가를 만들고 또 지탱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권력의 진정한 토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처럼 보이지 않는 믿음과 신념이 권력을 만드는 경우는 또 얼마나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